지난 시간에 첫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뭐, 댓글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구독자분들 많이 늘어나시기도 했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그래서 그런 관심에 일단 먼저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거의 에스프레소에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를 해왔고, 또 관련 공부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에스프레소의 역사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에스프레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스프레소의 역사와 그래, 미래,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도 준비한 슬라이드 몇 장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정의, 그 다음에 현대의 에스프레소 해석의 변화의 근거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에스프레소는 영상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그 작은 퍽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을 투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이런 대부분 문화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에스프레소의 정의에 사실 아직까지도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커피층을 물이 압력을 사용을 해서 투과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에스프레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에스프레소도 사실은 굉장히 가는 입자들,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을 사용을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다면 드립커피나 혹은 푸어버 형태의 그러한 퍼콜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투과식 혹은 여과식 추출 방법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그 입자가 굉장히 작고 또 빨리 추출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압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에스프레소의 어원과 그 추출의 시작을 살펴보면 지금의 에스프레소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산업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에스프레소 정의를 살펴보려면 초창기 에스프레소의 또 산업의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두 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제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라파무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약간 이거는 이 사업 수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가장 역사적 기록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에 근접했던 내용은 1800년도 후반에 등장하는 모리온도라고 하는 사람이 특허로 갖고 있던 에스프레소 머신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머신의 경우는 한 번 샷을 내리면 지금처럼 한 잔이나 두 잔 정도의 분량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게 아니고 50여 잔 정도의 그 다량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던 것으로 지금 설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본 그 베제라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한 사람이 그 50잔을 한 번 추출하는 것은 커피 맛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추출을 할 때 이 소량의 신선한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제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 수완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영난에 좀 시달리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특허를 이제 파보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매각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라파보니라고 하는 사람이 베제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베제라가 특허를 넘겨준 이후에도 공동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라파보니가 이탈리아 박람회를 준비를 하면서 만들었던 제품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는 아이디엘레라고 하는 그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그런데 원래 특허는 베제라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베제라와 파보니가 이제 공동 협업을 해요. 그래서 라파보니의 이름으로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공식적으로 선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최초로 등장을 했던 브랜딩 이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이제 카페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밑에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에스프레소가 역사적으로 등장을 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커피 음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프레소는 사실은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소량으로 이제 신선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을 따서 이름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우리가 사용하는 펌프라는 굉장히 큰 압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 추출의 압력은 그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증기의 압력을 통해서 추출했습니다. 이 증기의 압력으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압력과는 크게 다르겠죠. 이 증기압은 대부분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압력이 형성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물이 끓어서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에서 압력을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압력은 통상 뭐 한 2기압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끓어서 그 용기 안에 압력을 결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용기 속의 압력이 형성이 되면 물을 밀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대략 이 시대의 에스프레소 머신은 1.5바에서 한 2바, 그러니까 1.5기압에서 2기압 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커피를 추출해냈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에스프레소는 대부분 9바의 압력으로 추출을 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당시에 추출했던 에스프레소의 압력은 굉장히 낮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당연히 있어야 할 크레마 등은 이 당시 에스프레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프레소의 크레마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머신은 바로 이 가찌아라고 하는 제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파보니와 베제라의 머신을 개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커피의 맛을 훨씬 더 개량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머신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베제라와 파보니의 머신도 증기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추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저희가 에스프레소는 통상 30초 정도의 추출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당시의 머신들은 거의 1분에서 2분, 길면 한 3분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드립을 하는 그러한 시간에 거의 준하는 추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이러한 음식을 만들고 음료를 만드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다지 매출에는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스타가 바에서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던 가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커피를 더 빨리 추출할 수 있을까? 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머신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서 사용을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스프링 레버 머신입니다. 커피를 이제 많이 만들려고 하면 재료를 아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적게 넣고 커피를 많이 만들고 원가를 절감하고 재료비를 줄이고 더 많은 잔을 팔고 테이블 로테이션 속도를 더 빨리 하는 이런 산업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가짜의 에스프레소 머신은 큰 성공을 거둬요. 왜냐하면 추출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실제로 저희가 에스프레소 잔의 그 크기가 사실은 한 1온스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온스의 유래도 사실은 이 레버 머신으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 머신 같은 경우는 물을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에스프레소 한 잔 분량의 물을 이제 저희가 마치 이 권총에 총알을 장전하듯이 그 적정한 양의 물을 미리 세팅을 합니다. 머신에. 레버를 당기면 그 물이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가 당기는 커피층 위로 장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전된 양만큼의 물이 추출에 사용이 되고 그게 결국은 에스프레소 한 잔의 양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가짜 형태의 레버식 머신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머신들을 접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추출하기 전에 레버를 끝까지 당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보일러의 압력으로 이제 물이 밀려나게 돼요. 그럼 그 밀려난 물이 커피 퍽의 상단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 커피 추출을 위한 챔버에 불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물이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커피퍽을 천천히 적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주입의 개념이 레버식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일부 차용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레버를 아까 당겼을 때 물이 밀려나서 에스프레소 머신은 커피퍽 위에 이제 투입이 되고 레버를 다시 올리게 되면 챔버가 닫히고 스프링의 장력으로 커피가 추출되는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커피를 추출하다 보니까 이 잔 사이즈도 정확하게 항상 똑같이 일정해졌고 음료의 양도 거의 일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까지 에스프레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에스프레소의 부산물이 등장을 해요. 그걸 우리는 크레마라고 부릅니다. 압력이라는 그 스프링 장력을 통한 굉장히 큰 추출에 필요한 힘을 만들게 되면서 에스프레소에는 크레마라고 하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독특한 부산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이걸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물질 같고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이 커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지않 여기서 굉장히 뛰어난 마케팅을 하나 선보이게 되죠. 그게 바로 내추럴 커피 크림이라고 하는 이 문구였습니다. 지금도 가짜의 옛 머신을 보면 이 뒤편에 그 문구가 적혀 있어요. 여기 이 머신은 이 커피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천연 커피 크림까지도 추출할 수 있는 기계다. 그리고 이 크레마라고 하는 크림이 있으면 굉장히 에스프레소의 풍미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전 문구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에스프레소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기존의 머신들과 굉장히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에스프레소가 사실은 지금까지 현존하는 에스프레소의 어떠한 전형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버 머신에 사용됐던 압력을 이후의 머신들도 차용하게 됩니다. 1961년에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머신이 탄생하게 돼요. 페이마라고 하는 회사의 E61이라고 하는 머신인데 페이마사에 이 머신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하나로 통일하게 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레버 머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일러의 하단부가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화덕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땔감 연료를 통해서 이제 하단부에 있는 보일러에 물을 끓여서 그 힘으로 수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을 끓일 때는 그러한 이제 고체 연료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만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레버를 잡아 당길 때는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결국 인력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체 연료 등의 추가적인 에너지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페이마사의 이 261 에스프레소 머신의 경우는 모든 가열하는 히팅부터 추출에 필요한 내용까지도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체 연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전기 에너지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머신을 만들었던 게 사실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듯 페이마의 261이란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 모든 추출의 효율성을 추구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가장 큰 의의가 있는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당시에 이 특허를 만들었던 어리스토 발렌티라고 하는 발명가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 압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자면 그 초창기 에스프레소 머신은 1.5바에서 한 2바 정도의 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버 머신의 압력은 스프링 장력이 풀리면서 변화하는 압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볼륨메트릭 펌프 같은 경우는 압력이 변화하는 것을 재현하기보다는 쭉 똑같은 압력을 전달하는 데 사실 더 큰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61을 설계했던 이 발렌티 같은 사람은 아마 그렇다면 레버머신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에스프레소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커피와 가장 비슷한 샷을 이제는 261 머신으로 재현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겁니다. 추측하건대 레버머신의 시작 압력과 후반 압력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에서 10기압 정도의 압력치를 아마 261의 이 고정 펌프 압력 스타일에서는 적용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의 압력을 적용하면서 샷을 뽑아보니까 레버 머신에서 더 높은 압력에서 실제로 추출이 되었던 그 크레마가 여전히 한 8에서 10바 사이에서도 잘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도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점을 만들어 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에스프레소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에스프레소는 빨리 추출하는 커피 음료를 총칭하는 이야기였어요. 가찌아와 파보니가 같이 만들었던 머신도 모리온도의 그 최초의 에스프레소 머신에 준하는 커피 머신에서 한 잔의 분량을 그래도 빨리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머신을 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1.5에서 뭐 한 2기압 정도의 압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정도의 낮은 압력도 우리는 에스프레소라고 불렸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에스프레소의 정의가 하나로 고정돼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정의가 조금씩 변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에스프레소를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역사적인 카테고리 안에서는 1.5기압이든 12, 15기압이든 다양한 압력으로 추출하고 혹은 다양한 양으로 추출하고 이 모든 것들은 에스프레소로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빠른 속도로 추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스프레소는 실제로 이탈리아어로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추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에스프레소 정의, 그 다음에 머신을 사용을 해서 혹은 기구를 사용을 해서 중력 이상의 압력으로 추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의 에스프레소의 범주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쪽 영역이 아직도 많이 개척할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재밌게도 지금 최신의 에스프레소 트렌드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과거의 여러 가지 에스프레소 머신들, 예를 들어서 레버식 에스프레소 머신, 그 다음에 뭐 증기압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그러한 에스프레소의 정의를 담은 음료들을 고스란히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압력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유량 프로파일링 뭐 이런 개념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과거의 사람들이 접했던 에스프레소를 지금도 재현을 할 수가 있고 그 음료들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에스프레소의 해석 변화라고 함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에스프레소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하죠. 최신식 트렌드의 추출 방식도 존재를 하겠지만 클래식을 재현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와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뤄볼까 하거든요. 에스프레소가 아름답게 꿀처럼 흘러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과도 같은 표현 문구이기도 한데 이제는 그 통념조차도 깨집니다. 터보샷이라고 부르는 콸콸콸콸 쏟아지는 에스프레소도 좋은 맛을 낼 수 있다 라는 시도들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형태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보세요.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맛있으면 그걸로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네, 오늘은 에스프레소의 정의와 현대적인 에스프레소의 해석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터보샷이 과연 무엇인지, 왜 이러한 샷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지금까지 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